국가인권위원회 뮤처 인권강사 이화윤입니다. 네 번째 주제, 성평등 주제로 차별 없는 슬기로운 평등 생활이라는 제목의 성평등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 왜 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그게 왜 필요해?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나 교육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을 가끔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다 보면 사실 이런 성평등이나 아니면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개념부터 관점들이 어르신들에게서부터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관련된 우리 평등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년기의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평등과 요즘 우리가 많이 이슈되어 있는 성인지 감수성.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감수성보다는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평등한 관점, 즉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관점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노년기에서는 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성평등이 좋은 이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퇴직한 65세 남성입니다. 40년 가까이 가장으로 살면서 일에만 매달려 사느라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죠. 은퇴 후에는 관계가 소원해졌던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깝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시작부터 비그덕거리는 기분이 듭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서 쉬는 게 못마땅한지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합니다. 제 얼굴만 봤다 하면 잔소리를 해대니 이제는 아내와 마주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관계가 서먹한 건 아들 내외와 손녀도 마찬가지랍니다. 퇴근하고 나 대신 세탁소 좀 가서 세탁물 좀 찾아달라. 나 오늘 좀 바쁜데. 나도 오늘 야근이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며느라기가 좀 지나친 것 같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아범한테 집안일 시키지 마라. 괜찮아요. 집안일은 같이 해야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뭔 남자 체면이 있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는 기본 예절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 가정교육을 했습니다. 수지야, 이 여자애가 웃음소리가 그게 뭐냐? 좀 조용히 웃어라. 다리도 모으고 앉고. 네. 흐트러진 우리 집 기강을 좀 바로잡으려 했던 것 뿐인데 아들 내외와 손녀는 어느샌가부터 저를 피하더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들과의 관계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날 노년기를 맞이한 세대는 전통적 성역할과 새로운 성역할의 충돌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과거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노년 세대는 부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즉 하혼 이혼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약 3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31.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황혼이혼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꼽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불평등 문제입니다. 정년퇴직 후의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 간 성역할에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이 성평등한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 부부 간 친밀도와 행복도는 올라가지만 남편이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고집할 경우 부부 간 갈등은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재확립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성불평등 의식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을 교육받은 노년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성평등한 의식을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두 세대가 가진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경우 이는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넘어 갈등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이 성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남아 여아의 차별적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교육자이자 사회적 연장자로서 노년 세대가 성평등 의식을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년기 성평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지자체 및 단체들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성평등 요리교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노년층은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부, 세대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후손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과 중요 가치를 물려주는 시기입니다. 노년층의 삶과 의식 속에 성평등의 가치를 뿌리내리려는 노력이 지속될 때 과거 세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이 영상에 나오는 것 같이 저렇게 전혀 집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남편은 거의 없다. 요즘은 다 웬만한 거는 함께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밥도 못 얻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요즘 노년기에 그 가정에서의 남성들은 저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맞다 우리 집에도 이 영상에 나오시는 남편과 같은 그런 남자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런 거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데 요즘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냥 내가 좀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안 하던 사람들한테 할 줄을 몰라. 나는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그동안에 내가 직장생활하고 이러고 바빠서 못했지만 이제 퇴직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좀 그 부인이 하는 일을 같이 나눠서 함께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같이 협력하시고 잘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 우리 어르신들에 따라서 이 성평등을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년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에 관련된,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교육들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 있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퇴직이 빨라지고 그리고 고령화가 길어지면서 예전에는 뭐 정말
이제 그렇게 고령화가 아니시다 보니 언제나 퇴직을 하시고도 같이 사시는 날들이 짧았다고 치면 최근에는 퇴직을 하시고 심지어 30년, 40년을 남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같이 있다 보니 불화도 많이 일어나고 또 퇴직이나 은퇴를 하시면 남편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시기도 하고 반대로 부인들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오는 갈등들이 서로 평등하지 못한 것으로 폭력과 고정관념까지 연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 내 어떤 불화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양성평등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유쾌하고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성평등 교육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요즘들은 어르신들께서 주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도 먼저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가는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평등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자, 한번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성평등, 네,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성평등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맞아 틀릴까요? 예, 그렇죠.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불합리해.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쳐 편견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게 성평등입니다. 네 번째, 공평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회를 가졌다는 개념이다. 이거는 뭐 그냥 한마디로 예 맞는 거 같으시죠? 이게 우리가 왜 그 시험 볼 적에도 이렇게 얘기가 설명이 긴 건 대부분 정답이에요. 예, 권리와 책임을 공평하게 그리고 기회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성평등이다. 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퀴즈를 통해서 대부분 성평등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하되 불합리한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성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헌법에서도 성평에 대한 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뭐 성별, 종교, 경제, 문화, 사회적 이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써왔죠. 성별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성평등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폭력받지 않은 권리, 학대당하지 않은 권리,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서 성인권으로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 성평등을 이해하는 네, 그런 이제 개념도 생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평등 하는 얘기니까 자, 성평등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있습니다. 성별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제 성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년에 여성과 남성들은 누가 더 빈곤할까요? 물론 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남성 노인이 더 빈곤하실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자면 여성 노인이 훨씬 더 높은 빈곤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원인들이 따르죠. 예전에 잘하실 때 남자 형제들에게 오빠는 공부해줘야 되니까 네가 가서 공장에 가서 돈을 좀 벌어. 아니면 남동생 공부하기 위해서 너는 학교는 좀 가지 않으면 어떻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노인들이요. 공부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문해학교를 가면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 많으신 것만 봐도 우리가 왜 증명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년기 어르신들 중에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왜 못했죠? 자녀 양육,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느라고 못하셨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의외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내가 돈 벌러 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남편에게 받은 뭐 어떤 유산이나 상속이 많지 않는다면 이제 혼자 계셨을 때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성 노인, 남성 노인보다 훨씬 더 빈곤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이제
약간 평등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성노인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우리들하고 뭐 굉장히 위에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이제 남성 노인들의 현실도요, 노년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고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등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게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와 오도록 문화가 그랬고 관습이 그랬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시다 보니 여전히 그 무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노년에 혼자 계셨을 때는 오히려 더 여성들보다는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의 고독사는 여성들의 고독사보다 많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득을 위한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노년기가 됐을 땐 직장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났어요. 뭐 그러고 보면 경제적 상실이 일단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역할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실의 시기를 보내는 그렇게 노년기를 보내다 보니 또 남성 노인들 역시 그 성평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들이 갖게 되는 차별적인 그런 환경, 그다음에 불평등한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하고 이게 노년기까지 이어질까? 네, 바로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의 지속성인 거죠. 즉, 우리 사회에서의 가부장제나 남아 선호 사상들이 갖고 왔던 문화가 사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편견을 갖게 하고 차별적이지 못한 것들을 갖고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속담 속에 들어있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런 속담 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어떤 성차별적인 속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많이 속담으로 활용했던 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암탉이 울면 어떻다?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다? 접시가 뒤집어서 떡퍼졌다 한다. 여자 팔자, 주인공 팔자다. 네, 뭐 그 밖에도 엄청 많아요. 여자 목소리가 강박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자하고 국어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 속에 쭉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문화 속에서 얼마나 남성과 여성 노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차별 그 자체가 편견이고요. 그 자체가 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차별적인 그런 이제 인식이 많을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것들을 상황을 볼 때 성인지 관점으로 가요. 성인지 관점으로 이게 차별적이지 않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개념이냐면 남자라는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그건 문제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는 거, 포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차별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성인지 감수성도 상당히 높아져야지 된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성인지 감수성을 체크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검사지도 나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요. 불평등을 당하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갖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까 하는 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거다. 요리는 맞다 아니다? 아빠도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요리는 엄마가 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회사에서 부장이다. 부장분정은 대부분 남자일 것이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여자가 있지만 이제 우리 주로 남자일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머리는 여자들이 길게 기르지 남자들도 머리 길게 기른다 안 기른다. 아, 네,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그 연예인들 중에 특히 아주 유명한 그 가수들 중에는 그야말로 아주 여자보다 더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하고, 네, 이제 정말 유명하게 그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뭐 그냥 괜찮아. 근데 막상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머리를 저렇게 기르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건가요? 네. 제가 다른 데 가서 여쭤보면 거의 다 반대를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나는 아닌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성평등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아, 우리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성평등 노래 한번 좀 들어보실게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나오셨다네. 술을 자자한 유명 부장님 오늘처럼 출근하는 날 축하 선물 넥타이를 준비했더니 김 부장님 여자였다네. 어느 순간 고정관념이 내 생각을 묶어놨구나. 생각을 바꾸면 하늘해져요. 함께해요 남성평등. Just equality for you. Just equality for me. 존중하고 배려하면 다시금은 좋다. 함께해요 남성평등. 하얀 어디에 잘라지는 머리 내 마음을 심쿵되게 산다. 걸어가버려 어디 살며 마음을 걸었더니 알고 보니 남자였다네. 어느 순간 고정관념이 내 생각을 묶어놨구나. 생각을 바꾸면 하늘해져요. 함께해요 남성평등. Just equality for you. Just equality for me. 존중하고 배려하면 다시금은 좋다. 함께해요 남성평등. 함께해요 남성평등. 네, 재밌게 보셨어요? 노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교육 한두 번 들으시고 이런 기존에 갖고 계셨던 관점들이 쉽게 바뀌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저희가 이렇게 성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인식도 좀 바뀔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년별 고정관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성평등한 관점, 성인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이제 우리 키우실 때는 그렇지 못하게 키우셨다면 사실 이제 또 우리 손주 손녀들 이미 뭐 손주 손녀가 증손주를 볼 만큼의 이제 나이가 된 이제 그런 손주 손녀들이 있는 어르신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조금 젊으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보실 때 아 그래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교 손주가 있는데 뭐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녀가 있는데 뭐 이러실 때 사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계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살 성평등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바꾸는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분홍색 준비물과 하늘색 준비물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는 손녀딸이 있어요. 자, 손녀딸이 할머니 나 내일 이런 거 준비해가야지 되는데 어떤 걸로 사지? 무슨 색으로 사지? 고민한다면 어떤 걸로 건네주시겠어요? 네.
아, 내 손녀딸이면 당연히 1번으로, 손주면 2번으로 해주시겠다. 네. 그렇지. 바뀔 수는 없을까요? 네,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아이들도 이렇게 남자아이지만 분홍색 배낭을 매기도 하고요. 여자아이지만 분홍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배낭을, 가방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부터 이제 우리가 약간 고정된 나의 관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보시는 관점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옷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수가 있고요. 저기 미영이가 있어요. 자, 우리 현수에게는 저쪽에 파란색 옷을 입혀볼까요? 아니면 분홍색 옷을 입혀볼까요? 아, 네. 아까 이제 우리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좀 바꿔서 입혀보자. 현수에게는 분홍색을 입혀보고 미영이한테는 파란색의 옷을 입혀보자. 그래. 어떠세요? 보니까 굉장히 남자아이가 분홍색을 입었다고 해서 좀 이상해 보이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괜찮죠? 예. 만약에 이렇게 입혔다면 현수에게 파란색을 입히시고 미영이에게 이렇게 분홍색을 입혔다. 어떻게 이게 더 보기 좋으신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보기 좋으신가요? 의외로 별로 뭐 괜찮은 것 같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주나 손녀,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에게 굳이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거, 색깔 고운 거 입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마 이걸 보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머님들, 여전히요, 우리의 젊은 엄마들과 아직도요, 여기서 약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는 엄마들도 덜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자, 머리가 길지도 않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아기들의 대기 사진하고 돌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엄마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아이는 딸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리본 달린, 그러니까 머리도 없는데 거기다가 리본 달린 머리띠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의 돌 사진을 찍기를 원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시죠.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것으로부터 되게 평등하고 불평등을 갖고 있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정관념들이 남아있더라.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동준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대해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되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자, 보실까요? 바느질을 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네요.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냥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아이고 남자아이가 저런 걸 하고 있었는데 보기가 좀 그래. 바느질은 다 옛날에 여자가 하는 거였는데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남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 유명했던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킴도 누구였어요? 남자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굳이 이런 바느질의 옷을 만드는 게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들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렇게 로봇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거는 주로 누가 하는 거니까 로봇 가지고 노는 건 예, 그렇죠. 이제는 여자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과학자 공학자 막 이런 게 요즘 여성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 여자애들이 굳이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인형놀이는 누가 하는 것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인형놀이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거지 옷 갈아입히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건 여자들이 하는 거지라고 우리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우리 손주가 인형을 가지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고 막 인형에게 뭔가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남자애가 뭐 떨어지게 뭐 그런 걸 하냐라고 혹시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가 성평등 관점을 갖는 성인지 관점,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그런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놀이를 홍보하는 장난감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공구를 갖고 노는데 남자아이들의 모델이 공구를 갖고 노는 모습으로 나왔다면 요즘은 이렇게 남자, 여자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홍보에도 활용을 하고요. 저렇게 총놀이하고 이러는 것도 여자아이들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사회가 좀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재밌다. 그렇죠. 아이를 위한 선물도 끊이질 않네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이고요. 조금 크는 아이는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 여덟 살 나. 친구들과 다투다 팔을 긁혔네요. 서러워 물이 터진 채 집에 온 아이에게 남자는 재밌는 거 아니야? 울다가도 물속 들어가게 만드는 그 말. 어머니, 남자애들이 원래 활동적이잖아요. 좀 짓궂게 노는 것도 있고. 우리 애가 남자답지 않게 그래도 순한데. 별 생각 없이 어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들.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아빠는 어릴 때 본 적 없어. 우리 애가 태권도 안 보내서 그런가 봐. 애가 활동적이지 못한 거니까 애 데리고 나가서 축구도 좀 하고 그래. 아이들은 7, 8개월이 되면 차츰 성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주변의 어른들을 보며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6살까지는 무려 자아의 70%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죠. 내일 유치원 역할놀이 하면서 준비물이 뭐야? 이렇게 어른들이 정해놓는 규칙에 꿰어 맞춰지며 자라나는 아이들.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입니다. 불편이 나지만 편견이 변하고 불가는 거요 심지어 옳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저서에 따르면 장난감에서 성별 표시를 없애는 것이 우리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어느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데 있을지 모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취향은 존중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지금껏 우리 어떻게 자라나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을 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어른들부터 어떤 그 아이들에게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어야 할까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은 여전히 남성이 간호사나 이런 어떤 여성들이 주로 직군으로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거나 여성이 저렇게 남성들이 많은 직군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고정관념을 갖고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가족 내에서부터 이제 변화도 좀 필요한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서로 그 이제 집안일이나 이런 모든 생각들을 좀 평등하게 갖고 있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내 집에 가보니까 저렇게 애기 업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사위도 잘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평등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보기 좋다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아이를 보는 거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요즘 젊은 아빠들 이런 거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평등한 그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생활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게만 이루어져 간다면 사실 굉장히 좋겠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상호 가족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상호 가족 노래를 혹시 들으실 기회가 있어서 들으셨다면 이런 거죠. 여기서 표현을 엄마는
예쁜 어여쁜 엄마, 예, 그다음에 힘이 센 아빠, 그리고 자상한 할머니, 예, 그리고 멋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거를 듣고 배우고 따라서 보게 되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동화 속에서도 엄청 많이 있고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동화를 가지고 우리가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성평등하게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각과 동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것, 같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떤 이런 관점의 변화를 갖고 계시다면 이런 거죠. 뭐 이제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머 딸인가 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요 아들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빨간색 쓴 옷을 입고 있어서 딸인 줄 알았네 라고 보는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남자 색깔, 여자 색깔 절대로 맞는 것은 없다. 누구라도 어떤 옷이라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색깔을 갖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정된 색깔을 갖는 거. 흔히 뭐 이제 소녀딸이 나가서 노는데 너무 막 이제 아이들하고 활발하게 놀고 있어요. 백말기라 그런가, 애가 드실까봐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있다면 우리 손자 손녀는 굉장히 활발한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다양한 그 현수막들이 걸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멋진 시아버지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설거지까지 다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이번에는 며느리를 도와서 명절 음식을 했어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나타나는 집들은 되게 다 평등한 그런 집들이시라고 느껴지시나요? 뭐 이런 시아버지도 되시고, 가족이 같이 돕는 가족, 다 평등한 가족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것들이 있죠. 이거죠. 해주마, 다 해주마. 그리고 며느리를 도와주었어요. 여기죠. 자, 요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시아버지가 하마.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했어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해주마, 도와줬어요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해주마, 도와줬어요는 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좀 약간은 내 역할이 아니지만 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가 사실 함께 한다라는 게 평등한 관점이라면 내 일은 아니지만 해주고 내 일은 아니지만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평등에서는 약간 부족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 역할이 아닌 거를 뭐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평등으로 가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특히 노년기가 될수록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 애들을 키우실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제 회사를 다니실 때 누구 씨로 이제 그렇게 성함이 불렸었는데 돌아오시면 가정에서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또 나이가 드시면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로 우리가 불리는 것에서부터 좀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는 변화로부터 성평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성평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저와 같이 나누셨는데요. 어느 정도 성평등이 왜 필요해야 되고 어떤 관점이 성평등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 답을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무엇일까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예,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남성 어르신보다는 여성 어르신들께서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여자는 흙, 뿌리, 아니면 열매, 꽃, 뭐, 바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면 흙이 좋아야 잘 자라잖아요. 물을 잘 줘야 잘 자라죠. 아니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면 거기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그렇게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옆에 그림에는 아주 그야말로 아주 지겨운 나무를, 흙을 좀 그려보고 싶거나 아니면 뿌리가 탄탄한 뿌리를 그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평등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본다면, 네,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도 나무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평등한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평등하다는 거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평등으로 함께 가시는 부부, 그리고 우리 주위의 관계들이 이렇게 함께 평등하게 가시는 관계가 만들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회, 또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불평등이나 편견이나 왜곡된 통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귀하고 알차게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신다면 조금 더 살맛나는 사회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